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필리핀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필수 먹거리들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필리핀에서 산다고 하면은 전부 다 여자들하고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리핀에서 사시는 한국 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아주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어찌되었든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그리고 별로 내색하지 않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들입니다. 먹거리. 그냥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되지 뭘 걱정을 하나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식당에서 오래 밥을 먹게 되면은 체력이 다 떨어지고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에서 나는 그런 기식품들을 못 먹어서 기운이 또 빠져 있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드러내놓고 걱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심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나중에 큰 자기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섭취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밥입니다. 밥쌀.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육류죠. 또 생선류, 야채, 과일, 등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잘 먹지 않고 편식을 하거나 아니면 건너뛰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해외 생활을 혼자서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질병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먹거리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식구들이 같이 와서 부인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야 부인이 해주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집에서 음식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보게 되면은 다른 게 하나 느낄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양념입니다. 양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기 전에 양파라든지 마늘, 파, 당근 이런 기초적인 그런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가령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해도 벌써 마늘이 많이 들어가죠. 다져서. 그 다음에 이제 파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양파도 들어가죠.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도 벌써 접시로 하나가 그냥 막 쌓입니다. 고추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상 먹는 음식 중에서 음식 재료들을 맛을 내고 간을 보고 음식 맛을 깊이 해주기 위해서 처음에 넣는 기초 재료들이 있습니다.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료들이 집에서 해 먹게 되면은 양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음식하기 전에 넣고 끓여가지고 거의 다 녹이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하고 식당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 다시다나 이런 거를 맛만 내는 거죠. 맛만. 그런 음식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식당에서 그렇게까지 잘해줄 수는 없겠죠. 더더군다나 또 해외에서 하는 한국 식당은 손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재료를 쓰기보다는 맛을 잘 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업적으로도 유리할 겁니다. 그런 것만 봐도 여기서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당연히 며칠 안 되니까 식당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만은, 여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음식을 해 드셔야 됩니다. 먼저 필리핀에도 한국처럼 육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도 이렇게 팝니다. 양고기. 그런 것들을 사다가 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해 드시면 좋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류는 기본적으로 항상 드셔야 되겠죠. 일정한 양을 적더라도.
그런데 육류야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된다고 하지만 생선류는 손보기도 힘들고 요리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생선도 꼭 또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선을 먹는 그 요령이 바로 시장, 슈퍼마켓 이런 데 가면은 참치, 그러니까 튜나 살을 이렇게 팝니다. 그 살을 사다가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먹고, 그리고 생선살, 우리나라로 치면 동태전 만드는 그 동태살 같이 필리핀은 여러 생선을 그 살을 떠가지고 이렇게 얼려서 그러니까 비닐봉다에 넣어가지고 파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사다가 요리를 해 먹으면 쉽게, 그리고 먹기도 좋고 간편하고 생선에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고 하기 좋습니다. 특히 참치는 먹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참치 통조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조그만 캔 통조림 같은 거 말고 고등어 통조림이나 꽁치 통조림처럼 큰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참치 통조림은 참 맛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선류나 육류를 이제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야채 종류입니다. 근데 한국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던 야채들, 뭐 파, 마늘, 당근, 호박,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필리핀에서 나는 그 아열대의 그 야채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또 사다가 요리를 이렇게 해 먹으면 좋습니다. 특히 깡콩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미나리하고 시금치 이렇게 접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 그걸로 된장국을 끓이면은 꼭 아욱국 비슷한 그런 맛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야채 종류를 이렇게 갖다가 된장찌개, 특히 김치찌개 뭐 이런 걸 해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죠, 과일. 과일이야말로 과일의 나라 필리핀. 여기에 와서 우리가 과일을 제대로 안 먹고 그냥 그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과일에 대한 문화가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과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과일만 잘 드셔도 필리핀에 와서 사시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 아열대 지방이라 한국처럼 그렇게 그 얼음 뭐 화채라든지 이런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얼음이 없는 그런 나라죠, 필리핀은. 얼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뭐 냉면이라든지 뭐 수박 얼음 화채 얼음 넣고 하는 거 이런 문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한테 냉면을 주면 절대 안 먹습니다. 이 사람들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그 빙수죠, 팥빙수. 그 빙수 요리를 그 중국 계통의 식당에서 하면서 거기다 과일을 넣어서 그 지금 먹기 때문에 요즘은 나름대로 많이 보급이 돼 있죠. 그런 얼음으로 만든 그런 과일 빙수 이런 음식들이. 그런 음식을 짜오킹에 가면 할로라고 해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빙수인데 거기다 우유도 넣고 여러 가지 뭐 젤리도 넣고 과일도 넣고 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것이 한 끼 식사가 될 정도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더우니까 얼음을 넣어서 먹는 그 빙수가 그렇게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먹는 그런 얼음 그런 음식, 냉면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먹으면서 그 맛을 길러가지고 주면은 사람들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면 종류인데 우리나라는 면 요리가 별로 발달되지가 않죠. 필리핀은 면 요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입에 안 맞는 거죠. 문화가 틀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 거는 뭐 비빔냉면, 비빔국수, 아니면 뭐 물냉면, 그 다음에 그 모밀국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많이 먹는 게 이제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그런데 스파게티도 이게 맛을 들이면은 좋은 음식입니다. 영양분도 많고 그래서 이 면류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필수 먹거리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많이 늘어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점심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저녁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아침은 이 서양식으로 간편하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빵과 버터, 우유, 커피, 아니면 간단한 뭐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렇게 육류들 이런 종류만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그 반디살이라는 그 빵이 있는데 쌉니다. 그게 그런 거에다가 버터를 뭐 갈라서 좀 넣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에다가 뭐 커피 뭐 이런 정도만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라면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먹는 것보다 훨씬 좋죠. 저도 아침은 그런 식으로 먹으면서 꼭 거기다가 치즈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정도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거의 다 빵 조금 먹는 것이죠. 빵 이렇게 먹고 점심은 저 같은 경우는 면을 먹습니다. 제가 면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그 많은 분들이 요리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밀국수라든지 냉면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좀 드시면은 정말 그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국수 이런 거. 그래서 비빔국수를 아주 맛나게 이렇게 잘 만들면은 값도 얼마 안 하니까 가끔가다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친한 사람들 또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면은 아주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불당면이라는 게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맵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건데. 근데 그런 걸 이 사람들이 먹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해 가지고 이 비빔국수를 초고추장을 맛있게 해가지고 그 양념을 맛있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찬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해놓으면은 시원하죠. 먹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주면은 또 돈도 얼마 안 들고 또 가끔가다 같이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은 꼭 밥을 드셔야죠. 밥을 드셔야지 또 체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육류에다가 곁들여서 밥을 드시게 하는 그런 요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리들을 직접 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1인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밥도 1인분을 딱 만들어 가지고 따뜻하게 먹어야지 많이 해가지고 찬밥 놔뒀다가 이게 먹고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인분을 만드는 그 요령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살 때는 밥을 1인분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딱 1인분만. 그래가지고 그 1인분을 딱 밥을 따뜻하게 해서 반찬을 맛있게 해서 먹으면은 좋죠. 그러니까 1인분을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된장국도 1인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미역국도 1인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재료가 쌉니까? 뭐 참기름이니 이런 게 쌉니다. 그래서 그 1인분을 잘 만들어 가지고 딱 혼자서 먹고 버리는 거 없이 그런 정도를 잘 조절해 가지고 양념 특히 양념. 근데 양파를 하나 사 가지고 하나 다 쓰면 안 됩니다. 뭐 3분의 1, 그다음에 그 4분의 1 이런 거를 가늠을 잘해야 되고 특히 그 양념, 마늘 이런 거. 그러니까 마늘과 파 이런 것들은 그 한 통만 쪼개도 벌써 다 다져 가지고 놓으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혼자서 해 먹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거니까 아주 많죠. 그걸 다 먹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인 양념들을. 그래서 그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아침은 양식으로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은 면 종류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면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스파게티를 맛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냉면이나 뭐 모밀국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거 모밀국수 같은 경우는 육수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를 그 점심을 모밀국수를 먹게 됩니다. 제 경우는 워낙 그 면 종류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일주일을 그 점심을 모밀로 집에서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은 뭐 나가서 사 먹으면은 그런 맛이 절대로 나질 않죠. 그 정성껏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점심은 그 뭐 어떤 때는 일주일 내에 모밀을 먹을 수도 있고 또 가끔씩 또 그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고 거의 다 이렇게 그 점심은 면 종류를 많이 먹죠. 그리고 냉면도 육수를 집에서 내는 그런 요령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서 잘 보관해야 되죠. 그 영양가가 많은 그런 육수들은 금방 그 상합니다. 그래서 먹을 양만 냉장실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냉동고에서 얼려놓고 먹을 만큼만 또 꺼내서 이렇게 녹여서 먹는 그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요령. 그러니까 육수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저같이럼 저는 워낙 면을 좋아하니까
모밀국수를 일주일 내내 먹는다. 이래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1인분만 녹여서 먹으면 되는 거죠. 1인분만. 그런 식으로 드시면은 점심도 참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간식인데 필리핀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쪄서 먹는 것도 많고 뭐 옥수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해놓고 꺼내서 이제 먹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은 체력적으로 조금 더 손실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음식을 먹기 때문에 특히 종류를 다양하게 이렇게 놓고 먹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술을 담그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담궈서 먹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에 와서 꿀술을 많이 담궈서 제가 먹었습니다. 꿀술. 그러니까 100% 꿀만 가지고 술을 만드는 거죠. 꿀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필리핀 사람들을 주면은 몸에 좋은 거니까 좋아하죠. 그리고 나도 왜냐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뭐 포도 많으니까 포도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잘 맛을 나게 만들어 놓으면은 필리핀 사람도 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술 친구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놔야지만 서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음식을 먹으면서 또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좋은 점들을 많이 서로 알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죠. 그런 점 때문에 이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필리핀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음식들과 필리핀 사람들하고 공통점 이런 걸 찾아 가지고 이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면은 필리핀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먹거리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